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2023년의 대한민국. 지난 반세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경제는 물론 문화 예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낸 뛰어난 성과.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데요.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그날.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도 않았던 이른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던 그때.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소련제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운 북한군은 곧바로 동두천과 의정부, 미아리를 점령하고 빠르게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전쟁 발발 단 사흘 만에 서울 함락. 변변한 무기도 없이 대항하던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말았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한강 방어선에 이어 금강 방어선과 하동이 연이어 함락됐고 진주까지 무너진 상황. 전쟁 시작 40여일 만에 남한 국토의 90%를 빼앗기자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됐습니다. 결사항전이 벌어졌던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난 총 안에 뭐 빗발쳤죠. 그 총소리가 나면 막 사람들이 그 우회에서 막 구부러져 내려와가지고 죽고 이러는데 시체가 뭐 너부러져 있죠. 말도 못하지만 뭐 이렇게 막 포탄이 막 밑에서 막 날아가지고 불포탄 베어버렸어요. 계속 포탄 날라오죠. 양사방에서 그냥 총소리는 나지. 참 생각하면 어떻게 지냈는지 참 아득한 그런 글이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한미연합작전 개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55일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매일 뺏기는 혈전 속에서 우리는 결국 다부동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차츰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죠.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면서부터 미군과 우리 국군은 서로 인접 부대와 손을 잡고 방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각종 후방 침투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음으로써 방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다부동에서의 55일. 한미연합군이 함께 지켜낸 그때 그곳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이 전쟁은 무려 3년 동안의 동족 상잔이 이어지고 나서야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남북이 갈라진 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 2023년하고도 후반부에 선 지금,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연희 백사고지를 들어보셨습니까? 신촌을 오가는 버스를 타다 보면 연희 백사고지라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 연희 백사고지 정거장을 보긴 했지만 큰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치곤 했었는데요. 이곳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유엔군과 우리 군이 서울을 탈환할 때 최후의 고비가 됐었던 연희 고지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6.25 전쟁은 최대 전환점을 맞이했죠. 일상에서 수없이 지나쳤던 장소가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었다. 믿어지십니까? 6.25 전쟁은 먼 과거 일이 아니고 연희 백사고지만큼이나 우리 곁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어낸 이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만 남아있는 지금.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의 불씨를 되살려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전하고 싶은 6.25 전쟁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 떠난 곳은 경상북도 칠곡군. 개학을 앞둔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럿이 모여서인지 대화가 끊이지 않는데요. 입이 바쁜 만큼 손도 바쁩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돈 벌게 하고 넌 리멤버 하던가. 사실 이 일의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좀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6.25 전쟁과 관련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워커 장군에 대한 그 동영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지 못했던 분이 되게 엄청 큰 공을 세우시고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큰 공을 세우셨는데도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거 되게 안타까워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칠곡군에라도 알려보자 이렇게. 그냥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 영상을 보고 하자고 했을 때는 당황스럽잖아요. 뭐 갑자기 누워 있다가 영상 보내놓고 이제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왜 하지 했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지고. 그럼 좋지. 처음엔 어리둥절하기만 했다는 친구들. 하지만 내가 자란 고장과 관련된 일이기에 점점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워커 장군을 알리자는 친구들의 생각은 군수 민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장곡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낙동강 전선이 바로 워커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자기들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 또래의 동네 청소년들도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한테 그 글을 보냈어요. 거기에 착안해서 지난 6월 21일에 워커 장군 흉상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호국 평화기념관에 그 안치를 하자라고. 처음엔 학교 과제 때문에 시작된 민원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 큰 반향을 불러왔는데요. 학생들의 사연이 세상에 소개되자 동참의 뜻을 밝힌 이들이 늘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그 결실을 맺게 된 건 지난 7월 말. 시민들의 모금으로 워커 장군의 흉상을 세우게 됐는데요. 흉상 제막식엔 처음 의견을 낸 친구들도 함께했습니다. 청소년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전을 잘 모르고. 이 자리엔 특별한 손님도 함께했는데요. 바로 6.25 전쟁의 영웅, 워커 장군의 손자이자 아버지와 함께 대를 이어 군인으로 살아온 샘 워커 씨입니다. 그는 이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We are very humble with the recognition that my grandfather has received, and humble in the fact that the need for us to visit and represent his legacy. And we as a family cannot thank the Korean people enough for recognizing his sacrifice. 이 정도로 그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한테 우리 역사를 알린 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힘들게 지켜냈는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살았더라면 그분들처럼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꼭 저렇게 싸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되게 멋지시고 카리스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전쟁하신 그 순간에도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군인들을 지휘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3년 우리 앞에 다시 소환된 워커 장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미국 텍사스 출신의 워커 장군은 제1, 2차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했던 베테랑 군인. 그리고 6.25 전쟁엔 미 8군 사령관으로 참전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1950년 7월 17일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원수로부터 한미연합군은 물론 한국전선 내 유엔 지상군 부대의 통합 지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워커 장군은 우리 6.25 전쟁과는 뗄 수 없는 분이죠. 체구가 굉장히 좀 아시다시피 좀 작지만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인물이었고요. 굉장히 전장에서 현장에서 정말 지휘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은 우리 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전력이었는데요. 소련제 T-34 전차 242대를 앞세운 북한군에 비해
우리는 병력도 무기도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상황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전쟁 발발 후 우리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순식간에 38선을 넘은 북한군에게 서울이 함락됐고 대구와 부산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도 대부분 함락됐기 때문입니다. 7월 달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실 7월 말까지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북한군의 그 남침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미군 전력이 어떻게 빨리 한반도에 들어오느냐 이걸 위해서 지연전을 펼치고 있는 시기였는데 워커 장군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곳일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이라는 천연의 장애물을 이용한다면 북한군을 좀 더 조직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워커라인이라 불리는 낙동강 방어선. 이 방어선은 최초 낙동강을 연하여 형성된 X선과 이후 다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Y선으로 구분이 됐는데요. X선은 마산과 낙동리, 청송과 영덕까지 약 240km에 달했고 이후 국군 담당 지역이 축소 조정된 Y선이 형성됩니다. 북한군의 공세가 너무 거세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전선을 좀 축소시키고 그리고 병력을 최대한 좀 절약해서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어떻게 하면 반격의 여건을 마련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작전적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워커 장군은 워커라인 즉 낙동강 교두부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낙동강 주변을 시찰하며 우리 국군에 힘을 실어줬던 워커 장군. 그는 자신이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불리했던 전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배치하고 한미연합작전의 성공을 이끌어냈던 그는 북한군의 끈질긴 공세에도 불도그 같은 기지를 발휘해 적을 물리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낙동강 방어선이 한참 진행될 때 그가 타고 다니는 경비행기에서 수시로 밑에 있는 전선 상황을 보다가 만약에 미군이 자기 의도하고 잘못 움직이고 있다면 바로 그 가까운 도로 같은 곳에서 그 경비행기를 내려서 바로 그 해당 지휘관과 대화하고 자기의 지휘 의도를 전파하고 그렇게도 했고요. 미국에서 발행한 한국전쟁 사전에는 우리 워커 장군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조직가도 아니고 위대한 전술가도 아니다. 그러나 굉장히 용감하고 그리고 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신뢰할 수 있는 10대 전사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0년 12월 6.25 전쟁에 함께 참전 중이던 아들 샘 워커 대위에게 무공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건데요. 뛰어난 전사는 그렇게 우리 기억 속에 남겨졌습니다. 북한군의 새벽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갑작스런 시작만큼이나 빠르게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요. 한 달 반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됐죠. 그 방어선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반격의 교두보가 될 대구와 부산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격전이 벌어졌던 그때는 더위가 한창이었던 8월입니다. 올해 우리가 보낸 뜨거운 여름을 생각해 볼 때 그의 8월 역시 얼마나 처참했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지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무려 55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오가는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겁니다. 하룻밤새 고지의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어제 만난 전우가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던 그곳.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상자가 나와 아직도 그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는 그곳은 바로 경북 칠곡의 다부동입니다. 다부동 전투의 최대 격전지였던 3.28고지. 그곳을 바로 앞에 둔 마을은 호국마을이라 불리는 칠곡군 석저급 망정 1입니다. 오늘 이곳에선 1년에 한 번 열리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하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 행사.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축제가 아닌 제의 자리입니다.
6.25가 55일 그 전투에 8월 15일이 가장 결정적이고 그날은 가장 많이 전사를 했다고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8월 12일부터 8월 말까지가 이게 가장 결정지어서 8월 둘째 주 일요일 날 항상 하고 있습니다. 3.28 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이 위령제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음식 준비는 해마다 할 때마다 우리 망정 1, 2 분뇨회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래가 다 준비하고 그럽니다. 준비할 때도 항상 마음이 좀 착잡한 게 좀 그렇죠. 그리고 막상 와서 또 음식을 차려놓고 또 하는 거 보면 또 속이 울컥하는 게 좀 그래요. 당시 3.28 고지에서 희생된 국군의 수는 무려 만여 명. 북한군 사상자 수는 국군보다 훨씬 더 많은 17,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 됐지? 그럼 식전 행사 바로 시작하지 지금.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들과 그 후손들. 그들은 격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을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쟁의 상흔은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 위령제는 당시 희생된 국군은 물론 북한군의 넋까지 기리는 이례적인 행사라고 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뜻도 모르고 끌려온 폐하간의 젊은 영령들을 우리는 달래야 되지 않겠나.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막자는 거예요.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쪽에 자리한 칠곡 다부동은 대구와 경북 일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는데요. 그렇기에 다부동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던 필사의 고지였었죠. 뜨거운 여름, 각각의 고지에선 무려 55일 동안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군들도 여기가 마지막 최후의 저항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이 엄청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경북 산지가 앞쪽에는 이제 높은 산지가 병풍처럼 두르고 있지만 그 뒤로는 고지들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선이 뚫리고 나면 또 자연적인 방어선을 저희가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처절하게 전투했던 것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3.28 고지. 12일간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이곳은 고지의 주인이 무려 15번이나 바뀌었는데요. 낙동강을 따라 가로로 능선이 길게 뻗어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인데다 강 건너 적의 동태를 살피기에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곳이었고 그렇기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 9번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보통 3분의 2가 부상 아니면 전사했어요. 신병도 많이 죽었지만은 분대장, 소대장들이 많이 죽었어요. 소총을 탄화를 제대로 장진하기 애무한총 어렵다고요. 고참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 인민군은 올라오지. 땡기고 그다음 탄화 장진은 안 되지 하니까 소대장님, 분대장, 중대장 불러. 그러니 이 분대장, 소대장들 돌아다니며 그걸 장진해 주다가 많이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위령제가 열렸던 망정리 마을엔 3.28 고지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전쟁통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곳이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엔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던 곳. 마을 토박이 윤병규 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 길에 담긴 사연을 듣고 자랐습니다. 6.25 동남 때 이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미처 피난을 못 가는 거예요. 피난을 못 가고
이따가 보니 전투가 워낙 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게부대가 대구 수창국민학교에서 그 지게 지는 것만 배워가지고 이쪽으로 수입되는 거예요. 군번이 없는 민간인들이 모여 만든 지게부대. 30, 40대로 연령을 제한했지만 실상은 나이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게를 짊어지고 전투 현장을 오갔습니다. 투입되는데 그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 동네에 계시는 어른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지게를 지고 식량과 무기를 저다 날랐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부상자 지게에 얹어가지고 모시고 내려오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직접 경험했는 건 아니고 어릴 때 줄기차게 듣던 얘기예요. 윤병규 씨의 아버지 역시 당시 지게부대원으로 이 길을 오르내렸는데요. 여기가 지게부대가 잠시 쉬어가는 자리예요. 지게부대원들이 지게를 이렇게 지고 여기 앉아서 쉬었다가 출발하는 지점이에요. 산 곳곳엔 여전히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총탄 맞았던 자리가 이거예요. 이런 자리가 총탄을 맞았던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총탄 맞았던 자리예요. 북한군한테 망정리가 점령을 당했다가 다시 탈환을 해서 북한군이 퇴각을 하면서 국군이 총을 쏘던 자리예요. 치열하고 처절했던 그 길은 이제 예전과는 사뭇 그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나무들이 우리가 그냥 뛰어넘던 나무들이에요. 산에서 땅을 파면 탄피가 나와 엿으로 바꿔 먹었던 옛 기억. 동그란 무언가를 발견해 공을 차고 놀다 보면 사자의 해골이란 사실을 알았다던 지난날. 전쟁의 후유증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자리가 유해 발굴 현장입니다. 양쪽에. 지금 일반 평지하고 다르잖아요. 전부 웅덩이 같은 모양새가 이게 전부 요거로 있던 자리예요. 시시각각 전투를 치르는 군인들의 생사가 갈렸던 현장. 이곳은 국군과 북한군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한이 담긴 장소인데요. 이 자리에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 길을 통과할 때는 애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애도의 길이라고 입간판을 씌워놨는 거예요. 전투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겐 잊고 싶지만 차마 잊혀지지 않는 힘겨운 기억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인민군 아군이 죽었는데 매장할 수도 없고 8월 그 무더운 여름에 이제 주먹밥을 가져오면은 엄지손톱만한 시파리들이 모이고 또한 시체 시파리들이 모이고 바닥에는 피가 하천을 이루고 이 정도로 그 고지 전투가 아주 처절했어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바위산.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치열한 전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이곳의 사람들에게 전쟁은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역사입니다. 여전히 전쟁의 기억을 담고 살아가는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다부동에 이제 다 참전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분들은 다부동 전투의 참전 용사들이 속해 있는 다부동 전투 구국용사회 대구지부 회원들입니다. 해산을 뿌렸어요. 그때는 나라가 위태로운데 국난 아니요. 외침을 받는 이상 그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밤낮 없이 싸우던 70년 전의 일들이 어제처럼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수암산 그때는 전투 심했죠. 그때 실탄이 이제 바로 날라오니까
아,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수류탄은 계속 터지죠. 근데 옆에서는 부상 당해가지고 그냥 막 비명소리는 나지. 그때는 참 생각이 많이 무서운 생각이 많이 났죠. 시간이 날 때마다 당시의 상황을 하나둘씩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이동철 옹. 조금은 희미해져도 좋으련만 힘겨운 기억은 되레 선명합니다. 그때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이 머릿속에서 그 기억이 없어질 수 없어요. 계속 지금도 이달 8월 말 그때면 어디에 있었다는 걸 거의 다 기억을 하거든요. 이동철 옹이 참전했던 수암산 전투. 이 수암산 전투는 국군 1사단 내에서 가장 큰 병력 손실을 입었던 전투인데요. 군인들은 물론 보급을 담당하던 이들도 매일 수십 명씩 희생됐던 뼈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그 참 보고 논입니다. 논이고 했는데 막 뻗더라고는 물손 안 맞으려고 물속에 물만 내놓고 있는데 막 전진하라 하고 막 저쪽서 포탄이 또 막 날라오거든요. 그래 또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칠곡 가산면과 석저급 사이에 위치한 유악산은 해발 800m의 능선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험준한 곳인데요. 이곳을 점령할 경우 대구로 향하는 다부동 일대의 도로를 제어할 수 있기에 무척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120mm 그림 가지고 사제가지고 부발대를 시켜버리니까 절마다 놀래가지고 이제 낙도가 걸리 가가지고 후대 우리가 식었다 이거라. 죽을 뻔이 아니라 수백 번 적었지요. 그건 말도 못하지 산을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 그때는 도로 다닐 때는 총도 오고 거지를 한다. 군번 하나 가지를. 그렇지 않네. 부상 많이 당했어요. 다리 다리도 맞아가지고 몸거를 대고 이게 봐 여기 봐 여기 맞게 다리 맞게 여기 포탕 여기 양삽에 막 이도 전부 다 빠져서 이거 전부 다 틀리에 이게 좀 해가지고 이런데 하면 이거 말도 못해요. 지금 7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전투하는 방법도 이제 달라지겠죠. 전쟁 방법이 워낙 이제 무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 정신만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 아닙니까? 지켜온 조상들부터 지켜온 나라인데 만약에 외침을 받는다 하겠지만 앞장서서 나가야지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 입대를 선택한 어린 용사들. 이젠 세월이 흘러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이들의 가슴 속엔 여전히 그때 함께했던 전우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부동의 각 고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8월 16일. 미군은 전세를 바꾸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북한군 4만여 명이 결집해 있던 외관 서북 지역을 폭격하기로 한 것이죠. B-29 폭격기 98대를 동원한 융단 폭격. 26분 동안 무려 960톤의 폭탄을 쏟아부은 엄청난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으로 기록됐는데요. 이후 8월 21일엔 6.25 전쟁 최초의 전차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14일 정도에서부터 8월 말까지 이제 전투가 진행된 전투인데 거기에 국군 1사단과 그리고 미 27년대 그리고 23년대가 추가로 투입되어서 그야말로 한미가 같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어떤 효시와 같은 그러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특히 8월 21일 날 북한군의 공격에 특히 전차를 앞세운 공격에 우리 미군이 같이 전차로서 대응하면서 그 유명한 볼링 엘리 전투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당시 북한군은 대구로 가기 위해 다부동 접근로의 양측 능선을 따라 병력을 전진시키고 있던 상황. 이에 대응해 모든 화력을 집중한 미군은 북한군을 향해 전차와 자주포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쌍방의 전차포에서 발사된 철갑탄들이 5시간 동안 불꽃을 튀기며 골짜기를 뒤흔들었죠. 미군이 그 볼링 앨리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국군 1사단이 좌우측에서 미군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한미연합작전의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차포탄이 좁은 골짜기의 도로를 따라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핀을 향해 가는 볼링공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볼링 앨리 전투. 이 전투는 북한군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한미연합군의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군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 많이 부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랑 훈련 면에서. 근데 미군과 또 유엔 참전국들, 우리보다 군사적으로 당시에 앞섰던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연합해서 작전을 하고 전투를 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무기 측면에서도 한 단계 성숙하고 그다음에 훈련, 어떻게 작전하는지 모든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데는 한미 양국의 주요 지휘관들이 있었는데요. 국군엔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과 제11연대장 김동빈 대령, 제12연대장 박기병 대령과 김점곤 중령, 제15연대장 최형희 대령이 그들입니다. 미군엔 미 제27연대장 마이크 헬리스 대령과 미 제23연대장 프리만 대령 등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군과 미군의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고 서울 수복을 위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토대가 되어주었죠. 그렇게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보급이 되고 인력 보충이 되지만은 인민군은 인력 보충이 안 되고 하니까 점점 그 세력이 약화돼 가지고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로 해서 완전히 9월 24일에 낙동강 전선의 전투는 끝장이 났단 말이야. 낙동강 방어작전의 성공은 사실 한미연합작전의 최초의 성공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지연작전은 사실은 승리를 위한 작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군의 공세도 워낙 치열했고, 그러나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반격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고, 우리의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고 나중에 북진작전까지 펼치는 그런 굉장히 깃틀이 되었던 방어작전이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반도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결국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우리는 끝끝내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반세기를 훌쩍 넘어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실 3년 동안 이어진 6.25 전쟁은 군인들만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내 집을 두고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을 가야 했고요. 가족들의 생이별은 일상이 됐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 겪은 전쟁이었죠.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섰고요. 포탄과 식량이 든 지게를 어깨에 짊어진 양민들이 이 포화 속에서 전선을 누비면서 군인들을 도왔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만약 지게 부대가 없었다면 최소한 10만 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병했어야 했다면서 이들의 활약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견디고 찾아온 정전협정. 종전이 아닌 정전이라는 불안한 상황과 시간을 단단히 지탱해 준 건 한미동맹이었습니다. 이 한미동맹이 그간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6.25 전쟁. 급한 상황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이들이 전투에 나섰다가 희생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훈련받은 군 전력 확보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벤플리트 장군입니다. 육사 창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그는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미 8군 사령관에 부임한 인물. 한국에 오기 전 그리스에서 군 육성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그는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체계적인 신병 훈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후손들 역시 군인입니다. I was 50 years old when he died, so our friendship started from when I was a child and on through much of my life. When we talk about the Korean War, he was so proud of the Korean soldiers and the Korean Army. And he said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not ask for better allies anywhere in the world. 다부동 전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의 가족인 김현철 씨. 그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전쟁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적어놓은 건지 이게 진짜 봐도 잘 모르겠네. 우리 아버지 개인 수첩입니다. 전쟁하는 동안에 적어놓으신 건데 이게 1950년입니다. 여기 보니까 9월 10일부터 50년 11월 25일까지. 수첩을 남긴 주인공은 국군 제1사단 12연대를 지휘했던 김점곤 중령. 육사 1기로 입교해 임관했던 그는 자신이 겪은 전투 현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간혹 당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간간히 하셨습니다만은 제일 그때 당신이 강조하셨던 게 신병 교육이었습니다. 신병들이 올라오면 훈련을 받지 못해서 하루면은 상당한 숫자가 전사 또는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병이 처음에 고지에 올려보내기 전에 아무리 급해도 잠시나마 군사훈련, 특히 사격훈련 위주로다가 훈련을 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희생을 덕분에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 사진이 아마 다부동 때 미군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작전을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복장을 보니까 이제 겨울 복장이라 이게 평양 입성 직전에 마지막 작전 지시를 했다고 여기 메모를 당신이 써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하신 거 보면은 군인치고는 상당히 꼼꼼하시고 또 상당히 치밀하신 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가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치렀다던 다부동 전투. 전쟁이 끝나자 그는 군복을 벗고 후항양성에 힘을 쏟았는데요. 그 정신만은 영원한 군인이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정말 힘든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족도 한편으로는 좀 힘들었죠. 그러나 그렇게 소신껏 일생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을 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던 9월의 첫 주말, 부산 시내의 한 카페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하는 소규모 콘서트. 각자 자신의 악기를 들고 나와 연주를 준비하는 이들. 어떻게 모이게 된 걸까요? 저희들이 사실 6.25 참전 종전이 7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6.25 참전한 군인들에 대한 보호는 있지만은 후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회를 만들어서 후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던 모금을 하는 행사 취지입니다. 자신의 연주 순서를 기다리는 한 사람. 성악가이자 교육자, 오지 탐험가, 그리고 사업가로 바쁘게 살아가는 도용복 씨. 이분 또한 다부동과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팜플렛에 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 이름을 가사에 넣어 만든 6.25 전쟁 유엔 참전국송. 도용복 씨가 직접 작사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것이 환이다. 이것이 희열이다. 아주 벅찹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도용복 씨. 6.25 전쟁이 시작되고 가족들과 피난길에 나섰던 그는 배를 골기 일쑤였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영천을 지나는데 다부동 가면은 총알을 날라주면 쌀밥을 준다는 거예요. 밥을 준다고, 그것도 쌀밥을, 그것도 고봉으로 준다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죠. 그래, 피난민 중에 나하고 이제 요 또래들 몇이 갔어요. 가니까, 진짜 총알 날라주면 밥 줍니까? 이러니까, 그래. 고봉으로 준다. 그래가 총알을 이제 메고, 작은 지게에다 통으로도 메고, 때로는 이제 대포알 같은 거는 끈으로 묶어가지고 메고, 그래가지고 며칠 날랐는데, 친구 둘이가 어느 날 아침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아저씨 우리 친구 어디 갔어요? 하니까, 그냥 목이 메이면서 한 친구는 그래 총 맞아 죽고 한 친구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죽을 것 같다 이래서 뭐 그 어린 나이지만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그 밤에 유혹에 못 이겨서 다시 또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30, 40대 성인으로 모집했던 지게부대. 하지만 사람이 부족하자 나이 상관없이 지게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8살이었던 도용복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화면 속에 그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때는 참 철없어 배고픈 것 때문에 했지만은 그 후에 이제 제가 월남전을 갔다 오면서 철이 들면서 6.25 참전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 그 당시에 다부고지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으면 인천 잔국작전 메가드가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이 들면서 내가 철이 들면 사람이 태어날 때 두 가지의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남이고 하나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아는 날입니다. 태어난 이유를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6.25 참전국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전쟁의 참혹함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의 마음속엔 설명하기 힘든 책임과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버스킹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모여서 제 노래를 같이 따라할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악보를 만들어 가지고 한 장씩 넣어줍니다. 할 때 노래를 하다가 우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내가 참 보람이 있다. 나를 살려줄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다. 그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같이 생생한 그때. 그는 사람들이 비극적인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이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다부동 전투를 통해 최초의 연합작전을 펼쳤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양국의 관계를 공고히 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70년간 동맹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는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국가도 자주국방만으로 안보를 지키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의 약점을 노출하면 반드시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국가가 발생을 하는 것이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이상적으로 국가 간의 선의만을 믿고 안보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침략을 유도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단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주는 교훈은 자강불식, 스스로 강해지는 노력과 함께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죠. 1953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6.25 전쟁이 중단됨을 알리는 정전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인데요.
그와 함께 한미동맹의 출발을 알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2023년 올해 정전협정 70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아시아국가 맺은 최초의 동맹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는데요. 지난 70년 동안 외교와 안보는 물론이고요. 정치, 경제, 문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해왔고 또 한반도의 안보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함께 겪은 친구. 어렵고 험한 길을 함께 걸었던 동지. 지난 70년의 시간만큼 앞으로의 70년, 아니 그 이상 한미 동맹이 공고하기를 기대합니다. We go together.